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직무대행 모두 다 물러나는 초유의 상황, 사태를 맞았습니다. 이거 과연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에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, 국정 지지율이 달렸다.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.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. 비대위. 집권 여당이 지방선거와 대선을 승리하고 비대위 체제를 맡게 됐다. 이런 적이 있었나요? 초유의 상황입니다. 동아일보 일면입니다.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? 대통령실까지 쇄신해야 된다라는 쇄신론 강타, 여당의 지도부 줄 사퇴,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라라는 강한 압박이 여당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. 특히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. 권력의 3축 모두 다 사퇴해야 된다. 이 대통령실도 쇄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. 지금 표 보시면 이준석 대표 직무정지, 권성동 직무대행에서 물러났고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사퇴하겠다 밝혔고 조수진 사퇴, 배현진 사퇴, 윤영숙 최고까지 사퇴. 남아있는 사람이 사퇴한 사람보다 더 적은 상황. 여당 지도부 공백 사퇴, 초유의 사태입니다. 문제는 혁신의 범위와 시기와 인물일 겁니다.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누구 이름이 거론되는지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.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. 단일화.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 중에 있습니다.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상했던 것보다 관심이 좀 적은데 이 단일화 변수가 관심과 흥행을 끌 수 있을까요? 한겨레 신문입니다. 어대명에 맞서는 박용진과 강훈식 후보가 단일화의 시동을 걸었지만 이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. 특히 대중적인 인지도에 앞서는 박용진 후보는 단일화를 서두르고 있고 강훈식 후보는 시간이 여유 있어 보입니다. 뭐 이렇게 서두르느냐라고 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.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빨리 하자라는 박용진, 느긋한 강훈식. 이 두 사람 사이의 이견은 좁혀질 수 있을까요? 이를 바라보는 이재명 후보의 마음은 어떨까요?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.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.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. 산불. 세 가지가 안 된다는 건데 어떤 산불일까요? 조선일보입니다.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서 다시 사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 중국 입장은 이렇습니다.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사드 산불 약속하지 않았냐? 지켜라. 추가 배치 안 되고 미국 입장 안 되고 뭐 등등입니다. 미국은 사드가 중국 안보를 훼손했다는 게 어디냐? 설명해보라 라고 나섰습니다. 그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박진 외교부 장관. 산불 유지 어렵다. 이 발언에 중국은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신경질적인, 알러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중국을 상대로 과연 지혜로운 외교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펼쳐나갈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.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. 5세. 몇 살? 5살. 45세. 그러니까 생일이 지나면 6세, 7세 아동을 초등학교에 1년 빨리 보내는 것. 이게 지금 엄마들 사이에서 논란입니다. 만 5세 입학, 돌봄 공백에 사교육 1년 빨리 돌리는 꼴이다라는 엄마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교육부 장관이 갑자기 들고 나온 만 5세 입학, 인수위 때도 없었던, 대선 때도 없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더 일찍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끝나게 됩니다. 엄마 아빠들은 당황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 1, 2년 더 학교 보내면 사교육 몇 개 더 해야 되고 애들 뺑뺑이 돌려야 된다라는 학부모들의 반발과 원성이 거셉니다. 정부는, 교육부 장관은 갑자기 조율되지도 않은 이 정책 왜 들고 나온 건지 의문입니다.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.